중국이 다시 한번 국가대항전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어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있었던 U23 친선전에서 말레이시아에 0대1로 패배한 것입니다. 내년 카타르에서는 1월 아시안컵 말고도 4월에 U23 아시안컵이 진행되는데 3위까지는 7월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U23 아시안컵은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었던 한, 일, 중이 모두 B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꽃 튀는 승부가 기대됩니다. 이를 잘 준비하기 위해 중국 U23팀은 발빠르게 D조에서 중국처럼 4포트를 받은 말레이시아를 홈으로 불러 평가전을 가진 것인데 안타깝게 석패했습니다. 작년 9월 중국 대 말레이시아 A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비기기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종일관 중국이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0대1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레이시아 A 국가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132권이며 중국은 70위권인 걸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구가 지는 거야 일상 다반사라서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이번 경기에 대한 중국 언론의 평가는 유독 매서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존재 가치는 우리보다 축구를 못했던 국가들이 과거보다 훨씬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 남들은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하고 있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행에 대해서 꼭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또 누구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지만 축구팀이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는 설득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매번 실패에 대한 변명을 찾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 청야오동을 해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임하지 않으면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0%이지만 해임하면 0.01%가 된다. 조 추첨이 끝났을 때 이미 확률이 0%에 무한정 가까워졌다.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청야오동은 천슈위엔이 선임해서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천슈위엔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감독을 교체하면 본인 책임이다. 이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내가 축구협회장이라면 나는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참자. 중국인의 기본 특성 중 하나는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전 중국 축구협회장이자 우레이가 속해 있는 샹하이 하이강의 구단주 천슈위엔과 현재 중국 축구협회장의 권력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계의 샹하이 카르텔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신통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축구와는 달리 한국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2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평점 7.8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7번째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팀은 동일한 4-2-3-1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승리는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누적 승점 36점으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리그 5위로 밀어내며 순위를 4위로 끌어올렸으며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원한 라이벌 아스널과는 4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의 개인 성적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번 시즌 득점한 순위에서 11골로 공동 3위, 현재 1위인 에링 홀란과는 3골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도 8골로 7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폼으로 보면 올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0위 안에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희찬은 최근 소속팀과 2028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전보다 주급이
월급이 3배나 오른 9만 파운드로 팀 내 최고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황희찬의 존재는 다음 달 열리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력만큼은 1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강인, 김민재 등 현재 한국 A국가대표팀의 전력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 대한 중국 축구 팬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슈퍼스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달아 골을 넣었는데 폐색을 감출 수 없었고 중국 슈퍼리그를 지키는 우레인은 공경에 빠졌지만 슈퍼스타의 품격을 지켰다. 이 골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어느 누구도 넣을 수 없다. 이 선수야말로 아시아의 천왕이다. 아시아의 천왕, 세계적인 스타, 작년 월드컵에서 활약한 게 없다. 중국 축구는 언제쯤 나를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손흥은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한국에 손흥민이 있는 게 부럽다. 미토마 카오루 과찬하는 놈들아, 손흥민이 7경기 동안 넣은 골이 미토마 카오루가 가장 잘했던 해 1년 동안 넣은 곳보다 많다. 역시 아시아의 축구왕 손흥민이다. 우레이 축구왕만큼 대단하지 않다. 손흥민이 넣은 8골은 만약 우레이였다면 많아야 2골 넣었을 거다. 이게 차이다. 손흥민은 세계 20위권, 의심할 여지 없다. 전성기 때는 세계 10위권. 아시아 수비 레전드 푸아는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골든부츠, 골든골은 받아야지. 손흥민은 이미 박지성을 앞질렀다. 팀의 핵심, 골든부츠도 받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우승하면 차범금도 제치는 거다. 군대 안 가서 너무 아쉽다. 손흥민은 중국인의 자랑입니다. 손흥민, 우리 대메이산의 자랑. 손흥민은 우리 장수성의 자랑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우레이. 우레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대단하냐. 케인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후 토트넘은 손흥민 시대를 맞았다. 케인이 손흥민의 빚을 막았다. 손흥민 시대가 왔다.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장을 맡다니 대단하다.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이 살아났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의 맏형. 메디슨은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갓짐 영입이다. 케인이 돌아올 거다. 케인 1억이야? 하지만 우레이는 아시아의 큰형이다.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은 정식으로 손흥민 시대 진입. 현재 중국은 한국과 일본 축구를 넘어서기 위한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올해 10월 중국 축구협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송카이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중국 축구협회 회장 송카이는 피파 이사회 회의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서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와 만났습니다. 非常高兴啊，能见到因凡蒂诺主席。这些年呢，他对中国足球的发展有很大的帮助。2017年和2019年，他都曾经访问过中国。这次呢，在吉达能够见到他，我们谈得非常高兴。就下一步呢，中国和国际足联的合作，尤其在青少年足球的发展上，我们做了深入的交流。10月16号担任中国足球协会的主席，担任主席之后呢，我主要致力于呢，中国青少年足球的发展，也希望呢，在青少年足球的发展方面，得到国际足联的帮助和指导，另外呢，我们也希望呢，有机会更多的承办青少年的国际足球的比赛，来促进中国足球从青少年起步啊，尽快的赶上世界水平。 지난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독일 지도자가 이끄는 한국에게 0대3으로 패배했으니 나중에 중국도 독일 지도자를 데려와 한국에 4대0으로 대승을 하자는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독일과 유소년 축구 교류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번 피파 회장과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축구계는 이미 자국의 A국가 대표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중국 유소년 축구에 투자해서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과연 중국 축구 팬들이 그 긴 투자의 시간을 별 말 없이 지켜봐 줄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공들여서 좋은 유소년 배양 시스템을 만들어도 중국 내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결국 실력보다는 인맥이 강한 선수들이 선발될 텐데 굳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내년에서야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인데 중국은 이미 이번
이번 달 18일 현지에 도착해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首先，我们队员心里面都有一个明确的目标，就是我们代表国家队参加亚洲级别范围内最高水平的一个赛事，就是亚洲杯。那么我们每个人的动力都十足，他们是带着动力来到这期集训的。同时，我们在集训期间也会安排相应的团建活动，让队员在训练之余，我们有一起相处、一起过生活的感觉。那带着同样的动力，包括我们在安排上面一些特殊的设计，能确保在这1个多月的相处时间内，大家是齐心协力，都充满动力的备战亚洲杯的比赛的。We will see every day and every training and friendly game gives us some answers, but hopefully when we go to Doha, normally it should be the last week of the camp and preparation for the Asian Cup should be the moment we know everything.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는 중국 축구가 과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